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 266호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똑같은 내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매년 10월 말이면 서늘한 바람, 낙엽과 함께 헬로윈 축제가 찾아옵니다. 올해도 산타애나 강풍이 남과주에 불어와 밤에는 헬로윈데이를 더 음산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 미국에 온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헬로윈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풍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도착 첫 해에 맞이했던 헬로윈의 낯섦과 기괴함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얼룩으로 남아있는데요. 왜 이런 날을 만들어서 즐기는 것일까라는 의문은 각종 자료를 통해 그 유래를 찾아봐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즐기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적인 풍습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자녀들의 코스튬을 준비하고 이웃들이 즐기는 모습 속에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며 매년 그럭저럭 지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헬로윈이 그 이전과는 달리 그 단어에서 슬픔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잊을 수 없는 사고 때문인데요. 바로 1년 전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했던 헬로윈 압사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헬로윈 파티를 즐기려고 현장을 찾았던 사람 가운데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도 거의 200명에 달하는데요. 사망자 가운데 6명이 10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4.15%를 차지했고요. 사망자 3명 중 2명은 여성인 셈입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10대가 각각 30명,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꽃다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일부 언론은 희생자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군요. 올해 방송에 나온 이태원 골목골목은 미리부터 경찰과 행정당국이 나서 안전관리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1년 전에는 하지 않았느냐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유족들의 마음을 더 뒤집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느냐고 정부 측에 되묻고 싶었습니다. 이태원 압사를 다룬 외국인 감독이 만든 크러쉬라는 다큐멘터리도 최근 공개됐는데요. 1편만 시청했는데 나머지 편을 더 보려면 용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사고 전날부터 사고 현장에는 주말을 맞아 인파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 모여들며 각종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또 당일에는 압사 사고 수시간 전부터 지하철역에 사람이 몰려들어 지하철역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기까지 15분 이상이 걸릴 정도였는데 경찰서, 소방서, 구청, 시청, 지하철 등 그 어떤 관계 기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행동에 나설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고 발생 3시간 40분 전부터 112 신고센터에는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첫 신고가 접수됐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10건이 넘는 신고가 공포와 긴급함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큰 사고를 경고하고 압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담당하는 그 어느 기관이나 부서도 바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진상이 규명돼야 또 다른 이태원 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올해 열린 일주기 추모 행사에 정부나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외면한 추모대회 풍경이 이태원 참사를 빚은 정부의 부재를 상징하는 듯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가안전시스템 재정비에 나서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인 11월 1일 전날인 10월 31일에는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정령이나 마녀 등이 출몰한다고 믿어 귀신에게 육신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하던 행사였던 헬로윈 축제. 하지만 지금은 그런 배경이나 유래와는 상관없이 특이한 복장과 모습으로 재미있게 지내는 행사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 행사 때문에 사건, 사고가 생기고 참사가 벌어진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행사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일반 대중이 즐기는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더 세심하게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참사로 목숨을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스스로 살아있는 악귀로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 헬로윈을 보냅니다. 다음은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한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양로보건센터가 LA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지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로 한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양로보건센터는 LA시에만 모두 28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가주 전체로 확대하면 5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예전에 유치원 자리였던 곳을 양로보건센터로 용도 변경에 사용할 정도로 한인 시니어 인구 증가에 비례해 관련 시설은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라틴계 주민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LA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조이 김 씨가 운영하는 이 한의원 손님의 90%가 라티노라고 하는데요. 특히 부항 치료와 침술 치료 효과가 좋아 자바시장에서는 명소로 꼽힌다고 합니다. LA 타임즈는 이 한의원이 라틴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의 교차점을 상기시킨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씨가 고교 시절 배운 스페인어 실력과 종교, 문화적 공감 능력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K 한의술을 통해 라티노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의 가교 역할에 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료품점 트레이더조에서 냉동김밥에 이어 이번엔 한국식 호떡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음식 전문 매체 ET&T는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하는 한국 전통 길거리 음식인 호떡이 김밥에 이어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는데요. 호떡의 인기는 북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김밥, 호떡 다음에는 또 어떤 음식이 뜰지 빨리 찾아서 먼저 사업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요? 도깨비 뉴스 266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11월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를 시작할 시기인 것 같은데요. 남은 2개월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